네, 안녕하세요. 미술전시 해설가 도슨트 한희준입니다.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었던 이 툴루즈 로트렉전은 국내 최초 로트렉의 단독 전시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. 저 역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시에서 도슨트를 담당하며 최근 가장 사랑에 빠졌던 화가가 바로 로트렉입니다. 그럼 이 로트렉이 바라본 세기말 파리의 모습, 저와 함께 오늘 작품을 통해 만나보실까요? 1889년도 10월 5일, 이 몽마르트에는 파리를 휩쓰는 거대한 대형 카바레 물랑루즈가 오픈을 하는데요. 여전히 프랑스 여행에 가면 빨간색 풍차 장식이 돋보이는 공간이죠. 몽마르트에 오픈을 하자마자 이 물랑루즈는 파리 전체 밤문화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합니다. 로트렉 역시 이 물랑루즈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 물랑루즈의 제일 앞자리에는 로트렉의 지정석이 있어서 거기서 맨날 술을 마시면서 수많은 가수, 댄서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. 지금 이 작품 속에서는 중앙에 춤을 추고 있는 댄서 커플이 좀 눈에 띄는데요. 당시 물랑루즈를 대표하는 댄서 커플이었다고 해요. 라굴리와 발랭탱의 모습입니다. 지금 다리를 높게 들고 있는 라굴리의 모습이 있습니다. 실제로 라굴리는 누구보다 다리를 이고 높게 들 수 있는 캉캉 댄서의 여왕이었다고 하는데요. 실질적으로 캉캉 댄서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로트렉은 이 라굴리의 모습을 자주 화폭 속에 담아주기도 하는데요. 근데 사실 라굴리는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. 뜻은 먹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맨날 이렇게 격렬하게 춤추다가 좀 에너지가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의 술과 음식을 꼭 항상 뺏어 먹어서 먹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댄서라고 합니다. 그래서 로트렉은 이 물랑루즈 카바레 곳곳에서 심지어는 테이블포, 탁자, 티슈에까지 드로잉을 빠르게 완성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런 그를 눈여겨본 이 물랑루즈의 사장 지들러는 로트렉에게 작품을 카바레 내에 전시해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19세기 몽마르트의 가장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물랑루즈, 그의 오픈 2년차, 이 물랑루즈 사장 지들러는 로트렉에게 그 물랑루즈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을 의뢰합니다. 로트렉이 완성한 물랑루즈 포스터의 모습인데요. 여기서 또 역시나 앞서 봤던 발랭탱과 라굴리의 모습이 있죠. 그 유화에서 봤던 작품을 훨씬 간결한 선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. 라굴리와 발랭탱이 춤을 추고 있고 뒤에는 관객들이 있는데 이 물랑루즈라는 카바레 자체가요, 귀족이고 서민이고 모두 다 모여서 우리 그냥 신나게 노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검은 그림자로 평면적이게 표현을 했고요. 또 포스터에 보시면 뭔가 노란 색깔 동글동글 구름 같은 게 떠다닙니다. 이거 술잔 같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술잔 아니고 조명이었어요. 당시 파리에 이 백열 전구가 처음 도입이 되고요.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 카바레에 춤추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전구 구경하러 그렇게들 많이 왔다고 해요. 그래서 새롭게 카바레를 문 열면서 다양한 백열 전구 조명도 함께 설치를 하게 되고요. 그 포인트를 딱 봤던 로트렉은 포스터 내에도 우리 최신 설비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깨알 같은 홍보 포인트로 함께 그려 넣게 됩니다. 그리고 포스터에서 위에 글자를 보시면요, 물랑루즈 M 한 번만 적고 세 줄로 이어서 씁니다. 이거 사실 요즘 저희 광고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레더링 기법인데 로트렉은 무려 130년 전 자신의 포스터에 기발하게 적어 놓았던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몽마르트의 밤 거리에 이 로트렉의 포스터가 붙으면요, 다음날 아침에는 포스터 잔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밤새 다 뜯어갔던 건데요. 기존의 그 당시의 포스터라고 한다면 황금 비율의 화려하고 딱 뽀샤시하고 예쁘장한 포스터만 봐오다가 이 로트렉의 포스터는 너무나 현대적이고 되게 선구적인 힙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너도 나도 한 장쯤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었는데요. 그래서 로트렉의 작품은 최초의 현대 광고 포스터였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. 그래서 이 포스터를 시작으로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고요. 이후로도 이 카바레 내에서 다양한 댄서들, 가수들을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. 로트렉의 첫 번째 뮤즈이자 평생 친구였던 제인 아브렐이라는 댄서의 모습인데요. 딱 한눈에 봐도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으로 긴 다리가 좀 눈에 띄죠. 실제 몽마르트에서 누구보다 당시 다리가 길었고
라굴리를 이어 2세대 캉캉 댄서의 여왕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솔직히 뮤즈라고 생각해보시면 좀 예쁘장하게 미화해줄 것 같은데요. 솔직히 포스터 속 제인의 얼굴이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. 근데 이게 뭐 로트렉이 제인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. 사실 로트렉은 이 제인의 모습을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만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 노력했던 그녀의 뒷모습도 알기 때문입니다. 사실 제인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는데 몸에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. 무도증. 그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틱장애여서 이거 치료할 거면 춤을 한번 춰보세요 라는 조언을 받고 그 조언에 따라서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몽마르트 댄서의 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게 바로 제인의 모습이었는데요. 바로 로트렉은 그런 제인의 속사정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그렸던 것이 아니라 그런 그녀의 노고까지 다 녹여낸 표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로트렉은요 당시 몽마르트의 댄서나 무희들의 모습을 그냥 예쁘게 마냥 미화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화가였고요. 또 한편으론 이들의 특징,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내서 그려낼 줄 알았던 광고 기획자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몽마르트에는 당시에 작은 거인 툴루즈 로트렉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이 몽마르트 인싸였던 로트렉에겐 좀 의외의 인맥이 있습니다.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시절에 화실에서 만난 인생 친구이자 동료 화가가 있는데요.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. 로트렉이 그린 친구 반 고흐의 모습인데요. 로트렉의 친구였던 이 반 고흐의 모습은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세기말 파리의 모습을 진실된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관찰했던 이 로트렉의 작품을 통해 보헤미안의 천국이었던 몽마르트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?